자, 이제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이 알 때의 가설과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모분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모분산이 모를 때는 T분포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추정해서 95m 신뢰 수준을 구할 때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이런 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또 똑같이 왔다 갔다 해주면 검정 통계량이 T가 나올 거고 여기 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뮤가 아니지 여기 T를 기준으로 해도 되면 뮤의 플러스 아니 X 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T 루트 N분의 S가 되겠죠. 이때 T는 자유도와 2분의 알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다시 여기로 가면 모분산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T분포 이렇게 쓸 거라고. 자,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는데 데이터 개수가 1000명인 표본을 뽑았어요.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 있는데 뮤하고 시그마 제곱을 몰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뮤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뽑았어. 평균이 얼마가 나왔느냐? 38,000불이 나왔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검정 통계량 T는 어떻게 될 거냐? 38,000에 마이너스 4만 루트 N 1000분의 여기서 계산된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계산해서 T 값이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생각해주면 Z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0이고 마이너스 1.96 마이너스 1.645일 때 여기 면적이 0.025하고 여기 면적이 0.05죠. 그런데 모분산을 알 때는 Z분포를 쓰지만 모분산을 모를 때는 뭐 쓰냐? Z를 못 써. 뭘 써야 돼요? T를 써야 돼. T를 써. 그러면 T를 쓰면 T분포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조금 안 이쁘게 나왔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1.96이라 하더라도 여기 면적이 0.05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의 T를 이렇게 구하게 되겠지만 앞에서 봤을 때 T의 N-1의 자유도에 2분의 알파. 검정 통계량이면 양측 검정이면 2분의 알파. 단측 검정일 때는 지금은 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그래서 요 값이 자, 단측 검정을 할게요. 그러면 1.7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7. 마이너스 1.7이 나왔으니까 자, 이거를 좀 지워주고 다시 아이고. Z였을 때의 마이너스 1.645가 0.05인데 T일 때 이게 T일 때는 1.7이 나왔어요. 1.7이 나왔어. 그런데 여기 면적이 0.05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T일 때는 이게 기강력이 어떤 값이 될 건데 뭐에 따라서? N에 따라서 그때 다르다고요. 즉 T 분포일 때는 이제 T일 때는 0.05이게 해주는 기강력인 T0 값이 N에 따라서 달라지죠. N에 따라서 달라져. 따라서 앞에서
모분산이 알려져 있을 때는 Z값을 구해서 이 Z값이 Z0 검정 통계량보다 크면, 만약에 마이너스 1.645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1.7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무조건 우리는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한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분산이 모르면, 잘못 갔네. 모분산이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 Z를 못 쓰고 뭘 쓰느냐? T를 써요. T를 쓰는데 요 T값은 검정 통계량인 이 T값이 기각력보다 비교를 하는데, 이 기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N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뀐다고. 따라서 이 값이 마이너스 1.7이 나왔다라고 해서 H0를 기각할 수 있느냐? 몰라요. 그래서 통계학 책 맨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정규분포표, T분포표가 나오죠. 그 정규분포표, T분포표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규분포, T분포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N 알파, 그리고 데이터의 수, 이런 식으로 됐고, 이때의 요 값 이게 나오겠죠? 즉 데이터의 수가 30개였을 때 0.052개 해주는 이게 뭐예요? 기각력 T값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T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때 바뀐다고. 예를 들어서 1.645 예를 들어서 또는 1.7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N수가 그때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통계학 책 뒤에 있는 정규분포표, T분포표는 0.052개 해주는 T값을 찾아주는 표예요. 근데 이거는 그럼 결국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표본의 개수 N개를, N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여기를 보고 그때 뭘 구할 수 있어?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하고 비교해서 H0를 기각하느냐 채택하느냐를 하게 되겠지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이 검정 통계량 기각력 가지고는 힘들다고요. 그럼 무엇을 했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T분포가 이렇게 나왔어요. N이 얼마였을 때, 정확하게는 자유도가 정확하게 자유도예요. 자유도 얼마였을 때 요런 한 T분포가 나올 거고, 여기가 얼마냐?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생각하냐면 95% 신뢰 수준을 구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0.025. 양측 검정일 때 0.025가 될 거고, 단측 검정일 때는 0.052개 해주는 요 값이 나오겠죠? 이때 이거를 기각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검정 통계량을 구했더니 T값이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만 보면 단측 검정일 때는 기각력보다 안에 있으니까 채택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H0를 채택하겠죠. 그죠? 이렇게 될까요? 단측 검정일 때는. 자, 그럼 양측 검정일 때는 H0를 기각하는 영역에 있으니까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하겠죠. 우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뭐냐? 얘에 따라서 T값을 검정 통계량 기각력을 그때그때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니고 검정 통계량이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이 면적을 구했는데 요 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P-value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근데 이 면적을 구하는 건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어.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인티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 fx dx. 이게 뭐다? 이게 P-value예요. 이게 뭐예요? 정적분이에요. 근데 이 정적분을 이거를 계산할 수 있냐고. 계산을 못 한다고요. 계산을 못 한다고. 내가 이거 알아도 지금 상황에서 이거 계산하더라도 한 이틀 걸릴 거야. 그렇지만 누가? 컴퓨터 프로그램, SPSS, SAS, R, 스타트 등의 프로그램에서 뭘 할 수 있냐?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산할 때는 자유도에 따라서 분포 모양이 달라지겠다. 만약에 자유도가 달라져 이렇게 나왔어. 그럼 검정 통계 이렇게 나와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검정 통계량이 나오면 t값이 나왔죠. 그리고 n이 나왔지.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다? 적분해서 p-value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p-value를 구하게 되면 장점이 하나 생겨. 어떤 장점이 생기냐? 무조건 우리는 뭐하고 비교하면 되냐? 0.05하고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자유도를 알 필요가 없다고. 이걸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공부할 때는 검정 통계량하고 기각력으로 H0를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를 선택하겠지만 실무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그래서 통계 분석 패키지 등을 이용을 할 때는 무엇을 한다? P-value를 계산해 준다. 다만 P-value를 계산을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의할 사항이 있느냐면 그 계산되어진 P-value가 검정 통계량 T 분포일 때는 만약에 T 값이 1.7이 나왔다. 우리가 마이너스 1.7이 나왔다. 마이너스 1.7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1.7을 찾아주고 여기를 계산해 주겠죠. 근데 T가 만약에 1.7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1.7이 되겠죠. 여기가. 이때 P-value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왜? 우리는 0을 기준으로 95% 신뢰 수준을 기각하냐 채택하니까. 근데 정규 분포하고 Z 분포를 이용하고 T 분포를 이용할 때는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이 동일하다고요. 그러면 T 값이 마이너스 1.7일 때의 P-value는 어디냐? 이거하고 이거예요. 두 개를 더한 거야. T가 1.7일 때의 P-value는 또 역시 뭐다? 요 두 개를 더한 것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특별한 옵션이 없으면 뭐를 생각하냐? 양측 검정을 생각해줘요. 양측 검정. 물론 컴퓨터 패키지마다 프로그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P-value는 뭐다? 양측 검정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설일 경우에는 이 P-value가 얼마? 0.05하고 비교해서 0.05보다 작으면 H0를 기각해서 뭘 선택한다? H1을 채택한다. 그래서 H1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단측 검정하겠죠? 그러면 단측 검정을 하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옵션을 안 주면 이건 뭐다? 양측 검정이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린 뭐 여기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P-value를 2로 나눠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2로 나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양측 검정일 때 0.08이라고 나왔으면 양측 검정일 때는 H0를 기각을 못 해요.
양측 검정일 때는 H0를 기각을 못 한다고. H0를 채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단측 검정일 때는 2분의 0.08에서 0.04니까 여기만 나오니까 H0를 기각해서 H1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서 나왔을 때 이 P밸류가 단측 검정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P밸류인지 양측 검정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P밸류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뭐다? 양측 검정이다. 그리고 가설을 설정할 때도 역시 내가 만약에 가설을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설정했으면 우리는 뭐 양측 검정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무조건 P밸류 그대로 양측 검정의 값을 보면서 해석해 줘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건 단측 검정이니까 P밸류를 단측 검정 값으로 환산해서 해석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집단에서 뽑은 알려져 있는 뽑은 표본이 있어요. 표본이 있어요. 그리고 이 표본에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냐? 어떤 제품이 있는데 제품의 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품의 강도. 그래서 제품의 강도가 있는데 이 제품의 강도가 우리 회사에 주장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제품의 평균 강도는 10이다. H1. 그런데 강도는 나는 뭐냐? 나는 우리 제품의 강도는 10보다 크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 그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설정이 됐겠죠. 이렇게 설정이 됐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알려줬으니까 Z값을 계산해줘. 평균을 구했더니 예를 들어 11이 나왔다. 그러면 11 마이너스 10에 시그마의 루트 50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1에 시그마의 루트 50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 거고 이때 이 분포는 뭐예요? Z가 나올 거고 여기 Z값이죠. 그리고 요때 여기 면적 여기보다 P밸류. 그래서 요 Z값을 가지고 P밸류를 계산했더니 P밸류가 0.052였다. 라고 하면 052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단측 검정이니까 양측 검정일 때의 값이니까 단측 검정일 때의 값은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되나요? 0.05보다 작으니까 H0를 기각해서 H1을 채택을 해줘요. 그럼 뭐냐? 우리 제품의 평균 강도는 10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요 표본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원샘플 Z-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표본이 하나의 표본이죠. 하나의 표본에서 무엇을 가져서 모분산이 알려져 있으니까 Z분포를 이용했죠. 그래서 원샘플 Z-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거를 보자. 자, 이번에는 시그마 제곱이 얼마인지 몰라. 시그마 제곱이 얼마인지 몰라. 사실 실제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겠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모집단에서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에서 표본을 뽑았어. 데이터의 개수가 50개고 평균이 11이 나왔고 표준 편차가 1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설이 어떻게 되냐? H0가 우리 제품의 강도는 10보다 크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H0는 뮤는 10, H1은 1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검정 통계량.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줘요. 얼마예요? T. 모분산을 모르니까 T라고 쓰지? X바가 11 마이너스 뮤가 10. S가 1 나누기 루트 50. 계산해 주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검정 통계율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이 값을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t 값이 되고 n이 50일 때의 분포가 이렇게 나오겠죠? 0이고 이때 z 값이 나오겠죠. 여기 t 값, 여기에 p 밸류가 나올 거라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계산을 할 때는 양측 검정일 때 p 밸류를 이걸 가지고 계산했겠죠. 요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했을 거라고.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경우 원사이드로 생각해 주면 0.007이니까 0.05보다 작아서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한다. 뭐라고 하냐? 따라서 우리 제품의 강도는 평균 강도는 10보다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때 이 분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원 샘플. 왜? 표본이 하나니까. 원 샘플 하나인데 통계량을 뭘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t-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샘플 t-테스트는 하나의 표본이 있었을 때 이 표본들의 평균 표준 편차 데이터 n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평균을 비교하는 분석 기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좀 더 달리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모집단이 있어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어. 평균이 11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나왔어요. 자, 가설이 어떻게 되느냐? 나사를 만든다고 생각해봅시다. 나사. 그래서 나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지름이 10mm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 제품은 요거의 지름이 10mm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가설은 어떻게 돼요? H0는 10, 뮤가 10이다라는 게 될 거고 H1은 10이 아니다가 되겠죠. 왜? 10보다 커도 안 되고 10보다 작아도 안 되니까. 물론 허용 오차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때 검정 통계량 T는 어떻게 돼요? 동일하다고요. 11 마이너스 10에 1 나누기 루트 50. 그러면 계산대에서 나온 요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생각해 주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나오죠. 지금 뭐예요? 양쪽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p 밸류가 얼마였어요? 0.014죠. 이건 뭐 투 사이드 기준이었어. 이때는 가설을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이 값 그대로 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는 다행히 양측 검정이든 단측 검정 둘 다 0.05보다 작으니까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 제품의 나사는 평균 10mm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불량이죠. 이 제품 못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라고 하냐? 완샘플 t-테스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